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YMT입니다. YMT의 테마는 PCB, FPCB, 회로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아이폰 마스크, 팔라듐이 있습니다. YMT는 1999년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용 화학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6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화학약품, 기판가공, 설비제조, 소재유통 등 4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며 동도금약품과 공정약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일본과 독일이 점유하던 전자화학소재 시장에 순수 독자 기술로 진입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고객사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YMT는 PCB, FPCB, 회로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YMT 테마 PCB, FPCB, 회로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아이폰 마스크, 팔라듐. 기업개요, 전자공업약품 및 금속표면처리 약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본사와 제조시설을 두고 있음.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소재를 주로 생산하며 주요 수요처는 글로벌 PCB 제조업체로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에 적용됨. PCB의 도금 외주업체인 YPT, PCB 화학소재 판매업체인 YMT 셴전과 YMT VINI, 도금기계 제조업체 비욘드솔루션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설비 제조 사업의 수주 감소, 소재 유통 사업의 부진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개선 등으로 화학약품 공급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제거 등 영업외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인공지능 탑재로 고사양 PCB 수주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유리기판 관련 TGV 기술력을 보유한 바 극동박 사업의 고객사 확보로 매출 성장 전망. PCB, FPCB, 회로기판, 관련주 YMT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09.15 기준 KRX 장마감 YMT의 시가총액은 20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Y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3위입니다. YMT의 상장 주식 수는 1631만 4464주입니다. Y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YMT의 PER은 61.34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34.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6.84배, EPS, 주당 순이익은 266원, BPS는 1682원, PBR은 0.92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3원, 2023년 12, 177원, 증가율 5800.0%, 2024년 12, 266원, 증가율 50.282%, 2025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이상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한 EPS 값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0.04%, 2023년 12, 2.33%, 2024년 12, 2.94%, 2025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7배, 1,547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3억 원, 32억 원, 36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6억 원, 1억 원, 23억 원입니다. YMT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78.33%이고 유보율은 1288.63%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YMT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83%이고 YMT의 부채 비율이 133.5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YMT의 총자산 증가율이 5.0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YMT의 매출액 증가율이 1.6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YMT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YMT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0.07%이고 YMT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3.3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3.94%이고 YMT의 자기자본 비율이 42.8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 아래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증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이므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할인 및 인센티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할인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판촉 활동으로 인한 가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55.4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0.56%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826.0%. 이 노파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YMT의 2025.09.15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2,33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1,340원보다 99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24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YMT의 종가는 12,330원이며 YMT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YMT의 종가는 12,330원이며 YMT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7.86%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PCB, FPCB, 회로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아이폰 마스크 팔라듐은 거래량 27만 9,8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2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1,552주, NH투자증권에서 48,59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5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339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2,76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9,00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8,504주, NH투자증권에서 36,893주, 키움증권에서 36,77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6,9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46%은 42,3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5,273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YMT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PCB, FPCB, 회로 기판, 관련주 Y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로봇 산업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챗 GPT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엔터 메타버스 콘텐츠 블록체인 게임 자율주행 음성인식 물류 CBDC 4차 산업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웹툰 언택트,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AI 네이버 핀테크 솔루션 5G 6G는 거래량 71만 904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만 5,988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1,254주, 키움증권에서 6만 123주, 한국투자증권에서 5만 9,31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4,575주, 하나투자증권에서 5만 2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4,393주, 하나투자증권에서 6만 107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4,777주, 키움증권에서 5만 3,66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1,8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41.99%은 5만 7,30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6만 7,74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네이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